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리사 피어 작가의 평생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입니다. 작가 마리사 피어는 전 세계에 유명하고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영국 최고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최면 치료법으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 지금의 내가 왠지 못마땅한 사람, 남에게 관대하면서 나에게만 엄격한 사람,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사람, 번번이 연애에 실패한 사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 다이어트나 금연에 실패해 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 마음, 비판, 언어, 목표, 상상, 감정, 믿음, 우울증, 반복. 나를 살리는 키워드에 긍정의 단어도 있지만 부정의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우울증. 그러나 이것은 피하고 싶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부족한 나를 비판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울감에 빠지면서 자존감을 상실해버리니까요. 작가는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면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디에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 원인점을 찾게 해주고 일련의 간단한 실천 방법을 통해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높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내면에서 솟아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10가지 키워드 중 오늘 소개해드릴 스텝 3, 비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판이나 비난, 누군가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누구를 지적질하는 거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 하는 소리이든 그냥 비난하기 위해 하는 소리이든 그런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판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나 전 배우자, 애인 혹은 오래된 적수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주저앉히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미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 당신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지만 못난 사람은 타인을 욕하고 비판한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만일 당신이 깜빡해서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거나 지도도 없이 낯선 곳에 갔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도가 없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큰 실수를 저질러 호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나는 차 안에 열쇠를 꽂는 채로 문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딱 한 번 저질렀는데 서비스 직원을 부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후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늘 열쇠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한 번은 어느 추운 날 밤에 달랑 티셔츠 하나만 입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앞에 나갔는데 등 뒤로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었다.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았던 나는 크게 당황했고 한참 동안 집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지 마.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 무엇을 꼭 기억해 라는 말로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바보 멍청이, 멍청한 패배자야 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믿음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으라.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니 실수를 하더라도 언짢은 기분에 파묻히거나 너무 자책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실수를 통해 중요한 걸 배우는 중이라고 마음을 다독여보라. 나폴레옹은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비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유보하지만 타인의 결점을 찾고 비판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타인 비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예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상사가 내게 말했다. 남자친구가 정말 멋지던데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몇 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 남자친구 별로던데 대체 그런 사람을 왜 만나는 거예요? 나는 화를 내거나 언짢아 하는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내겐 누구보다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내면이 불안하고 불행한 까닭에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신경 쓰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변 사람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본능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안정은 소속감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하군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한다면 난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때로는 완곡하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다. 인간은 본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다. 높은 자존감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기애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생길 수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말로 오만한 사람은 남들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려 애쓰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감 부족을 드러낸다. 사실 오만한 사람이 설득하려 애쓰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오만하거나 공격적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감과 불안정이 가득하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애쓰며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상담을 받은 고객 중에 학교에서 다른 아이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면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말해주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네가 많이 불행한 모양이구나. 넌 너 자신을 미워하고 있어. 그렇지? 난 내가 정말 가엾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를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말하자 놀랍게도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이 정말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몹시 괴로워했고 가정생활도 엉망이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괴롭힌 여학생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후들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그때마다 괴롭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한다. 오늘은 네 자신이 정말 싫은가 보구나. 네 기분이 엉망이라서 이러는 거지? 평범한 듯한 이 말은 정말로 효과를 발휘한다. 남을 괴롭히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런 아이들은 남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좋아해줘 같은 말을 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제발 날 사랑해줘. 당신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식의 행동을 하면 관계의 우위는 상대방이 차지하게 된다. 가령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당신의 평소 행동을 잘 관찰해보라.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이므로 당신이 애인을 위해 애쓰고 베푸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발 날 좋아해줘. 당신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라는 식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과 시간 혹은 노력을 투자하고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관계나 우정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신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지라도 얼마든지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직장에서는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존중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예전에 한 직장 동료가 나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내뱉고는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라며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나는 야무지게 응대했다. 당신이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괜찮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만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또다시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누군가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가 내 가치를 손상시키려 했을 때,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행동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만약 상대방에게 침착하고 단호한 행동을 보이면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불편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자 나는 당신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데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처해 효과를 보았다. 미안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보다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가 더 중요해요. 당신의 본래 모습을 좋아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 책을 읽고
변화한 당신의 모습에 불편해할 수도 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감을 되찾은 당신의 모습을 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안도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친구나 배우자가 당신의 변화에 다소 저항감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위협감을 느끼거나 변화된 당신이 자신감이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성취해낸 것을 목격하면, 그리고 얼마나 쉽게 해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변화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것이다.